기초과학 분야에서 뭔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? 있죠. 네.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통의 문제예요. 교통 네네. 3분의 1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, 교통 그다음에 우리 육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다음에 또 주택이 3분의 1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기술이 있어요. 그 서울의 하계동에 오면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. 약 네. 300가구의 아파트 단지인데 에너지를 하나도 안 사용해요. 오히려 생산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우린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집을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지어라 법을 만들면 돼요. 그러려면 어떻게 생산비가 올라가겠죠. 사람들은 네.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돈 들어가는 걸 싫어하잖아요. 그때 어떻게 할까요? 그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. 보조금으로 요 차액만큼을 보조금을 주겠다. 우리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. 그게 넓혀지다 보면 시장이 커지니까 점점 그 가격차가 줄어듭니다. 나중엔 보조금이 필요 없게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, 또 하나가 이제 고기인데, 고기 부분을 어떻게 영원히 소고기를 안 먹겠어요. 근데 과학자들이 이미 그걸 하고 있죠. 바로 대체육, 배양육이라는 겁니다. 배양육이 뭐냐면 세포를 키우는 거예요. 우리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 있잖아요. 어떤 거예요? 소고기에 고기 생살에 뭐 기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. 네. 아니 생살에 기름이 박혀 있을 정도니 그 소는 내장, 심장, 혈관은 어떤 상태겠어요? 최대한 심장, 혈관 질환자를 만들어 놓고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. 실제로 맛있기도 해요. 근데 배양육은 뭐냐면 그러지 말고 세포를 키우면 그 소를 아프게 할 필요도 없고,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숲을 뭐 목초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세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. 10년 전에는 그 배양육으로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면 3억 원 정도 했었거든요. 지금 급격히 떨어져가지고요. 네네. 1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금 15,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. 유럽, 미국, 싱가포르 많이 먹고 있어요. 몇 년 안에 수천 원까지 떨어질 거예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유명한 햄버거 집들은 자기네가 마치 옛날부터 지구 환경을 생각한 것처럼 해서 배양육으로만 하겠다고 하겠죠. 이런 식도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되는데, 이 기술이 개발돼서 시장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럼 네. 그동안 축산업을 하시던 분은 어떻게 할까요? 이 사람들을 위한 안전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기후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사는 게 또 역시 중요하니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시겠죠. 네.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술을 쭉 개발하고 이 기술 개발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들을 세심하게 봐서 법적인 경제적인 방책들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. 그 전기 자동차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수록 우리 모든 게 전기 자동차가 되면 양수 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돼요. 나중에. 왜 축전지를 나중에 계속 쓸 수 있거든요. 우리나라 자동차를 100% 전기 자동차를 한다. 그럼 축전지가 10년 되거든요. 수명이. 근데 그 다음부터 10분의 1씩 폐 배터리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 그 배터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저장소.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10년 지나면 우리나라 약 160개의 양수 발전소가 만들어진 것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양수 발전소가 뭐예요? 전기 남을 때 다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. 배터리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우리 풍력 발전소 쉬지 않고 돌릴 수 있죠. 우리 풍력 발전소 왜 서 있습니까? 바람이 안 불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. 전기가 남아서 세우는 거거든요. 전기가 너무 많아서.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르면 정전이 되지만 넘치면 송전망에 파괴가 돼요. 그래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세우는 건데, 만약에 다 전기 장치를 쓰게 되면 풍력 발전, 태양광 발전을 마음껏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교통, 주택, 에너지 곳곳에서 기술을 개발되고 있는데, 기술 개발을 한쪽에서 하고 있고 이 여파들의 또 다른 장치들도 만들고 있고, 이걸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. 아,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난 다 기초과학 해야겠어. 그럴 필요 없어요. 과학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. 과학 하실 분은 과학 하시고 다른 거 하시면 다른 거 하시는데 여기에 초점만 같이 맞추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에너지 중요성 얘기해 주셨는데, 사실은 뭐 전기차든 뭐 수소차든 어쨌든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아직은 과도기다 보니까, 그럼 전기는 뭐로 만들어? 수소는 뭐로 만들어 할 때 여전히 또 이 온실가스가 좀 배출된다는 문제도 사실 있는데, 결국은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병행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? 네, 그렇죠.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비교하면은 그 태양광 그 패널의 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태양광을 하면은 이거 완전히 손해 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태양광을 하면은 손해 보지는 않는.
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은 예전에는 이 석탄 발전이 가격이 가장 낮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이 거의 석탄 발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그런 그 태양광 같은 것들도 좀 더 이렇게 그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우리가 이제 항상 태양광 얘기가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 이거 농지에다 한다 뭐 그래 산에다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정모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다 태양광 패널을 왜 설치를 안 하는지 너무 아쉬워요.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는 땅에다 하는 거는 이거는 식량 생산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런 장소를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혹시 그러면 저희 지금 제주에서도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런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기초 과학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네. 국립기상과학원이 제주도에 있다는 거. 아니 제주도는 되게 네네네네네. 유리하죠. 일단 몸으로 겪는 곳이에요. 우리나라에서 기후 변화가 가장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기후가 모든 기후대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. 해안서부터 산 위까지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라산만큼 지구와 자연을 이해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.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태풍 센터도 제주에 있고 기상과학원도 제주에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그 벤처 기업들도 와 있고요.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제주도라고요.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.